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역사의 뜻을 깨닫지 못한 한민족. 나라를 온통 들어 잿더미 시체더미로 만들었던 6.25 싸움이 일어난 지 8돌이 되도록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뜻을 깨달은 국민이라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답답하고 우리 눈알이 튀어나올 듯하고 우리 팔다리가 시들부들 늘어져만 있어 아무 노릇을 못하지 않나. 역사적 사건이 깨달음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다. 6.25 전쟁은 아직 우리 목에 씌워져 있는 올감이요 목구멍에 걸려있는 불덩이다. 아무 불덩이든 삼켜져 목구멍을 내려가면 되건만 이것은 아직 목구멍에 걸려있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므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말을 할 수도 울 수도 없는 것이다. 어서 이것을 삼켜내려야 한다. 또는 이 올가미를 벗어버려야 한다. 올가미가 그냥은 아니 벗겨진다. 죽을 힘을 다해 벗겨야지. 코가 좀 벗겨지고 귀가 좀 찢어지고 이마가 좀 벗겨지고 턱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벗겨야 한다. 불덩이가 그대로는 아니 넘어간다. 눈을 딱 감고 죽자 하고 혀를 깨물고 목구멍을 좀 대면서라도 꿀꺽 삼켜야 한다. 역사적 사건의 뜻을 깨달음은 불덩이를 삼킴이요 올가미를 벗김이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모든 일은 뜻이다. 뜻에 나타난 것이 일이요 물건이다. 사람의 삶은 일을 치릅니다. 치르고 나면 뜻을 안다. 뜻이 된다. 뜻에 참여한다. 뜻 있으면 있다. 뜻 없으면 없다. 뜻이 있음이요 있음은 뜻이다. 하나님은 뜻이다. 모든 것의 밑이 뜻이요 모든 것의 끝이 뜻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다. 뜻 깨달으면 얼,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멍에를 메고 맷돌질을 하는 당나귀다. 우리는 왜 등을 내놓았나? 6.25 싸움은 왜 있었나? 나라의 절반을 꺾어 한 배 새끼가 서로 목을 찌르고 머리를 까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기에 어울려 피와 불의 회오리 바람을 쳐 하늘에 댔던 그 무서운 난리. 사람이 죽고 상한 것이 얼만가? 물자가 없어진 것이 얼만가? 남편을 잃고 반쪽 사람이 된 과부가 얼만가? 어미 애비 잃고 고아가 된 어린이가 얼만가? 거기 써버린 쇠를 쌓으면 산이 될 것이요. 거기 태워버린 기름을 모으면 바다가 될 것인 이 끔찍한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바다를 뒤집는 고래 싸움은 하필 이 가엾은 새우등을 터쳤을까? 밤거리를 헤매다가 도둑놈에게 욕을 본 계집도 그 상하고 더러워진 몸을 어루만지며 생각을 해본다면 그 까닭이 어디 있음을 알 것이요. 대낮에 술에 취해 자다가 온 세간을 다 불태워버린 사내도 잿더미에 마주 앉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잘못이 어디 있음을 알 것이다. 이 역사의 한길에 앉은 고난의 여왕은 제 욕보고 뺏김당한 것이 어떤 까닭임을 생각하나 아니하나. 6.25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38선을 그어놓은 데 있다. 두 번째 세계전쟁을 마치려 하면서 로키산의 독수리와
북극해의 곰이 그 미끼를 나누려 할 때 서로 물고 당기다가 할 수 없이 찢어진 금이 이 파리한 염소 같은 우리나라의 허리 동강이인 38선이다. 피가 하나요, 조상이 하나요, 말이 하나요, 풍속 도덕이 하나요, 이때껏 역사가 하나요, 이해 운명이 한 가지인 우리로서는 갈라질 터무니도 없다. 이 싸움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다.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싸움은 다른 놈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등을 거기 내놓았던가? 왜 남의 미끼가 됐던가? 거기는 우리 속에서 찾을 까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역사적 현실은 자신이 택한 것이다. 쉬운 말로 만만한데 말뚝이지 만만치 않다면 아무 놈도 감히 말뚝을 내 등에 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약소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에 진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이 원인 아닌가? 그렇다면 미운 것은 미국도 소련도 아니며 일본도 아니요 우리 자신이다. 왜 허리 꼬부린 새우가 됐던가? 우리는 왜 남의 식민지가 됐던가? 19세기에 와서 남들은 다 근대식의 민주국가를 완성하는데 우리만이 그것을 못했다. 왜 못했나? 동해의 섬 속에 있어 문화로는 우리에게조차 업신여김을 당하던 일본도 그것을 하고 도리어 우리를 덮어 누르게 되는데 툭하면 예의의 나라라 작은 중화라 자존심을 뽐내던 우리가 왜 못했나? 원인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서민, 곧 이 백성이란 것이 이 씨알이 힘있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남들이 아무리 봉건제도라 하고 정치가 아무리 본래 백성을 부려먹는 씨알 짜먹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오리인 서민 계급을 길러가며 생산 방법을 가르쳐주며 그 금알을 짜먹을 만한 어짐과 인정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대시대의 정치업자 놈들은 예나 이제나 한결같이 그저 짜먹으려고 만들었다. 그러므로 백성은 줄곧 말라들기만 했다. 민족국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씨알 중에서도 중산층의 나라다. 중산층이란 다른 것 아니요. 그 사회제도를 통해 씨알이 자라 제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산층이 튼튼히 있으면 그 나라가 성해가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살아있는 만큼 씨알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마치 맨 밑에 곧은 뿌리가 잘 자란 나무 같아 어떤 역사적인 변동이 와도 거기에 맞추고 그 기회를 타고 이겨 살아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 민족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뒤엎고 일어날 때 우리만이 그것을 타지 못하고 떨어져 민족 전체가 남의 종이 됐던 것은 우리나라의 씨알이 양반이라는 이리 때보다 더한 짜먹는 놈들의 등살에 여지없이 파괴를 당했기 때문이다. 민족국가 시대에 제 노릇을 못하고 남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에도 다른 데 종으로 팔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할 수 있으나 참 해방은 조금도 된 것 없다. 도리어 전보다 더 참혹한 것은 전에는 상전이 하나였던 대신 지금은 둘 셋이다. 일본 시대에는 종살이라도 부모 형제가 한 집에 살 수 있고 동포가 서로 교통할 수는 있지 않았나. 지금 그것도 못해 부모 처자가 남북으로 헤어져 헤매는 나라가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인가. 남한은 북한을 소련 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의 노름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밖에 될 것 없지 않은가. 잘못은 애당초 전주이시에서 시작이 됐다. 압록강 두만강에 울타리를 치고 그 밖으로는 중국 만주의 일이 호랑이에게 꼬리를 치며 미끼를 바치는 대신 이 파리한 염소를 사정없이 악착스럽고 더럽게 짜먹기 시작하던 2조 500년에 이 나라는 결단이 나고 말았다.
그 염소가 행여 울타리를 깨칠까봐 그들은 임진강 이북을 관선이 관북이니 평안도 상루민이 해서 아주 댕강이를 눌러버렸다. 이놈의 38선은 운명의 남북 경계선이다. 민족 해방의 물결이 태평양에서 밀려들어 이 잠자는 민족에게도 거기 맞춰 깬 혼이 몇 개 없었던 것은 아니건만 매양 이를 그르친 것은 이놈의 남북 충돌이었다. 6.25 동란 때 부산 부두에 몰려있어 말라가는 논귀에서 송사리의 살림을 하면서도 놓지 못한 것은 당파 싸움. 오늘날까지도 그것인데 당초의 그 시작은 전주의 시내의 정치에 있다. 임진난에 나라가 온통 일본의 말발굽에 밟힐 때 민중의 충성은커녕 동정 하나 못 받으며 밤도망을 해 임진강을 넘어가던 선조가 압록강가에서 감상적인 울음을 운 일이 있지 않나. 나라 일 엉망진창인데 누가 충성 다할꼬. 서울을 버릴 때 큰 뜻을 남겼으니 도로 찾으면 그대들 믿을 뿐. 관산 달에 슬피 울고 앞강 바람 마음 상해라. 그대들이여 오늘을 지내고도 오히려 동서 또 있겠는가. 알기는 알았건만 부산에서도 그 울음을 울었던가 아니 울었던가. 알기나 하면 무엇해, 울기만 하면 무엇해. 울려거든 민중을 붙잡고 울었어야지. 민중을 잡아먹고 토실토실 살찐 벼슬아치를 보고 울어서 무엇해. 측근자 비서 무리를 보고 울어 무엇해. 나라의 주인은 고기를 바치다 길거리에 쓰러지는 민중이지 벼슬아치가 아니다. 구원은 땅에 쓰러져도 제걸음이 되고 제종자가 되어 돋아나는 씨알에 있지 그 씨알을 긁어먹는 손발톱에 있지 않다. 38선이 그어진 이유. 그러므로 6.25의 남북싸움의 소구원인은 스탈린, 김일성, 루스벨트에 있지 않고 이성계에 있다. 이북을 상놈의 땅으로 금을 긋던 날 38선은 시작됐다. 아니다. 거기서도 더 올라간다. 고려 중엽의 김부식이가 묘청의 혁명운동을 꺾어버리던 날, 평양 이북을 적국처럼 보기 시작하던 날 벌써 일은 그르쳤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김춘추, 김유신이 당나라에 불티나듯 드나들던 날, 진흥왕이 기껏 간 것이 성각산이어서 거기 비석을 세우던 날 기운은 벌써 빠졌다. 아니야. 온조가 한가람에서 딴전을 벌이던 날 벌써 문제가 틀어졌다. 우리나라에 정신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그 등이 아무래도 고구려적인 성격 아닌가. 그러니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이랍시고 나라에 떨어지다 남은 한 귀를 들고 서면서부터 잔약질인 것 같은 신라적 백제적인 것이 줄거리 노릇을 하게 될 때 한 번 꺾였다. 고려시대만 해도 그 남은 기상이 있었는데 묘청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때 두 번째로 꺾인 것이다. 이조가 스스로 명나라의 속국으로 만족할 때 세 번째 꺾였다. 척추뼈가 꺾이고 끄트머리 신경만 남았을 때 있을 것은 절임과 비꼬임과 쥐 일어남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땅에 남북의 다름을 만들었다. 인천만에서 원산만으로 긋는 선이 지각이 약한 곳이어서 그리로 온천이 많이 터져나오고 그 이북과 이남이 지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은 인문으로도 약한 경계선이다. 단군 때부터 한사군, 신라, 고려, 내리내리 민족 성격, 문화, 사회생활의 경계선이 되어왔다. 어느 모로 보나 하나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결의에 그 금이 놓여있는 것은 무슨 시련의 선인가? 무슨 숙제의 선인가? 하나님은 아니 믿으려면 아니 믿어도 좋지만 있는 사실에 눈을 감을 수는 없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겨서 넘지 않는 한 역사의 바른 걸음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6.25의 뜻은 눈앞의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먼 역사의 흐름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뜻을 깨닫는 것은 본래 세 점을 한 곧은 줄로 맞추는 일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 놓여 이 끝에서 저 끝이 내다보는 것이 뜻을 알미다. 그것을 하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예와 이제를 뚫지 못하면 마소에 옷 입힌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타나서 세계 역사를 한번 새롭게 하려 할 때 그 앞에 서서 요한이 외치기를 비인들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곧은 길을 닦아라 라고 했다. 하나님의 길은 역사의 길이다. 역사의 길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점이 일직선으로 놓여 내다보여서만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은 곡절 파란이 많다고 한다. 역사를 치르는 인간이 할 일은 늘 곧은 줄로 되지 못한 사실의 과정을 뜻으로 바로잡는 데 있다. 6.25 싸움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서서 지나온 것을 내다볼 때 그것은 역사의 처음에서부터 민족 성격에서부터 내다보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돌아서서 앞을 볼 때 그것은 이렇게 되잔 것이다 하는 것이 보여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를 역사적 현실에서 건진다.